여러분, 오늘 우리 3주째, 벌써 3주째 두 번째 수업입니다. 총 지금 우리 6번째 만나는 거네요. 오늘 또 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자. 여러분들, 내가 공지사에 올려놓은 거, 조만간 다시 올리겠지만, 올려놓은 거 계속 되새김하면서, 성장의 마디, 성장의 디딤돌, 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노력을 자강불식, 호리천리, 에일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아끼는, 이제 태양을 보는 그 느낌,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조금씩 1mm, 1g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만큼 소중하고 즐겁고 가슴 뛰고 멋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공부하는 이게 우리 삶에서 좋은 추억이 되도록, 실력은 당연하고 그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하고, 저번 시간에 못했는데, 이거 사진 잘 보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다랭이 논이라고 하죠. 논이든 밭이든 뭐 전답은 땅에서 뭘 가꾸는 거니까. 전라남도 구례에서 뭡니까? 벼가 익어가는 그 모습, 정겹죠? 정말 정겹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오려서 붙여봤습니다. 베트남에도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 벼가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이 벼가 지금 이렇게 누렇게 익어서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죠? 심전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 봄에 모내기를 해서 정성껏 가꾸어야 이런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저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죠. 우리도 지금 하는 공부가 그냥 이렇게 막 허겁지겁 얼렁뚱땅 막 그냥 급조해서 벼락치기 하듯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의 한 마디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껏 차곡차곡 1mm, 1g이 쌓여서 점점 높아지고 무거워지고 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꾸는 심전, 마음의 밭을 가꾸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전자를 이쪽으로 올리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생각 사자가 된다고 했죠. 생각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좌우한다. 생각이 낮고 좁고 낮으면, 좁고 낮고 얕으면
우리의 삶, 내가 마주보는 현실도 맨 그렇게 된다. 생각이 높고 넓고 깊으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수확을 많이 하죠. 과일, 뭐 곡식 이런 것들이 물론 연중 나오지만 특히 가을이 되면 벼라든지 이런 그 각종 과일, 그다음에 밤, 이런 가을 되면 밤이 이렇게 밤 아시죠? 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단단하게 그 여물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익는다고 하죠. 곡식이 익는다, 과일이 익는다. 이제 과실이 되는 거예요. 과실, 열매, 익힘.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다? 숙성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성. 요런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축적하는 그런 정직한 과정을 거쳐야 뭐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숙해진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성숙?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것은 생각을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가서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요? 스스로 가꿔야 됩니다. 삶의 주체성, 삶의 실존성, 이런 차원에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내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멋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심전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곡식을 보고 어떤 곡식이든 그 다음 슈퍼마켓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과일 채소를 볼 때도 항상 정직하게 노력을 해서 저런 결실을 낳는 농부의 자세와 노력을 배우는 것도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그런 자세가 이제 몸에 배어야 돼야 익어가고 숙성이 되고 우리 삶이 성숙해진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아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마음 여러분들 논을 보고 밭을 볼 때도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내 삶하고 연결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뭐다? 가치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 저기 그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면은 비엣남이죠. 비엣 쪽이라고 있죠. 비엣 쪽. 베트남은 50개 정도 이렇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엣 쪽이 대부분이죠. 비엣 쪽. 비엣 쪽이다. 우리 베트남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많이 못 알아들어도 내가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잘 새겨서 우리 삶을 좀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베트남 인사는 짜오라고 했죠? 인사, 가장 기본적인 인사. 감사합니다는 까먼입니다. 까먼.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뭘 하면 고맙다 하면 까먼. 고맙다. 그런 베트남은 그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많이 꼽힙니다. 그게 뉴스가 많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우리하고 중요한 나라니까. 여러분들도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짜오, 까먼 이런 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공부를 하고 배운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람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과 내 스스로 친해지고 내 스스로와 잘 사귀어야 된다. 그게 확대돼야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호감과 매력을 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리뷰를 잠깐만 해보면 일상의 새로운 의미, 일상.
일상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돼. 그거는 심장 박동에 대한 배신이다. 부끄러움이다. 당당하지 못하다. 일상, 해가 한결같이 뜨뜻하고 당당하다는 게 일상이죠. 우리가 해 때문에 우리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없으면 일상이 없어지니까 해 때문에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도 그 해를 닮아서 한결같이 뜨뜻하고 당당해야 된다. 그게 일상인데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상이 식상하고 뻔하고 거저그렇고 진부하고 낡으면 안 된다.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 이 심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죠? 심장 보기가 부끄럽다면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산소와 함께 내 몸에 새로움이라는 그게 유입돼야 된다. 그걸 핏속을 타고 흐르고 10만 킬로 핏줄을 타고 흐르고 우리 몸에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읽는 거다. 그런 과정 거쳐야 숙성이 되는 것이다. 삶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I 시대. 웬만한 평균적인 것들은 AI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 훨씬 잘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결국에는 뭐다? 넘어서는 문제다. 넘어섬. 비욘드. 넘어서지 못하면 의미도 안 생기고 생겨봤자 새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요. 넘어서야 내 자신을 계속 넘어서야 되는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낡은 생각들 뻔하고 식상한 것들 진부한 것들 그저 그런 거 하나만한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종말이다. 뻔한 게 평균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떠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종말 끝이다. 평균의 종말 평균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넘어서는 자세 그렇지 않다는 나는 그런 평균적인 생각으로 어정쩡하게 하루 일상을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인터뷰, 내가 내 자신과 가지는 대화, 내 자신과 점점 친해지는 이걸 인터뷰라고 했죠. 그게 확대되면 사물, 사람과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가 만남이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든가의 만남이다. 그런 걸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내가 오늘 중요한 게 때문에 새로 설명하고 자, 인터뷰라는 말 한 번 더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평균의 종말 이제 평균은 끝이다. 이런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드라인적인 발상, 헤드라인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표현에 군더더기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헤드라인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검색어도 안 나오고 기존의 책에도 없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할 수가 있죠. 넘어서가 있는 거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말, 서로 교감하는 것들, 제자리에서 뱅뱅 돌지 않도록 계속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무의미하니까요. 하면 뭐합니까? 다 있는 걸? 인생 낭비다. 그래서 넘어섬이냐 아니냐. 자, 그런 그 다음에 의미의 문제. 의미는 넘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낡은 의미, 뻔하고 진부하고 평균적이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의미도 많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습관에 양습과 악습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냥 습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좀 더 두루뭉실한 거예요. 양습이냐 악습이냐. 악습은 줄여서 없애고 양습은 자 넘어섬 양습은 북돋워야 된다. 북돋움
여러분들 북이라는 것은 책이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 우리말이죠. 뭘 북돋운다 할 때 북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아름다워야 되겠죠. 거칠고 남을 해치고 하는 이런 거친 어떤 그런 말 생각 속에 새로움은 돋아날 수가 없다. 새로움은 이렇게 농부가 아까 벼처럼 이건 가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실 가짜 정직하지 못한 이런 데서는 이런 결실이 나올 수가 없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와 끊임없이 농부가 뭐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 인터뷰라는 말은 몰라도 알 필요도 없죠. 이 곡식, 과일, 채소와 뭐를 한다? 계속 교감을 하는 거죠. 느낌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곡식의 성장의 성장의 호르몬처럼 여기 흘러야 이런 결실이 나오고, 이거 수확을 해서 타작을 했을 때 알이 꽉 차는, 실이라고 했죠. 알이 꽉 차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그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타작을 했는데 비어 있으면은 어떻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이치다. 북돋운다는 돋운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북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무나 식물 이런 걸 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합니다. 흙. 그게 이제 그 흙을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벼도 주변에 흙이 다 있죠. 흙이 이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흙이 이렇게 대나무도 마찬가지로 대나무 뿌리 주변에 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흙 이게 북이다. 북. 그걸 돋운다는 것은 이게 잘 자도록 이렇게 잘 따듬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의욕도, 의지도, 용기도 북돋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돋웁니까?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북돋우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이다. 내 마음속에는, 우리 몸속에는 이제 그런 이 성장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북돋워야 된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북돋운다는 뜻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My life is my message라는 멋있는 말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my life, 나의 삶이 부실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저 그렇다면 내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 그 알맹이, 콘텐츠, 스토리 이런 것들도 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정직하게 짓고 정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진부하지 않고 그 반대쪽에 앞에 있는 건 뉴스의 적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은 이제 뉴스의 친구죠. 그러니까 내 삶의 메시지가 항상 양갈래다. 우리 앞에 항상 양갈래가 있단 말이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누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백전백패의 길이 있고 백전백승의 길이 있다. 우리 앞에는 백전백패라는 것은 이거는 싸우나 마나한, 대결을 해보나 마나한 그런 길도 있고, 이걸 하면 할수록 반드시 성취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길도 있다.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전백승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겠죠? 자, 이거를 인터뷰? 이런 인터뷰, 요런 것들은 내가 학습 자료로 조만간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다, 힘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어디 있으면 그걸 올릴 필요가 없죠. 어디 있으면 참고하라 하면 되니.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일상을 성장시키는 그 의지와 노력이 뭐다? 우리 공부의 교재다. 살아있는 교재다. 죽은 교재가 아니라. 이미 뭐가 나와 있는 거는 평균적인 거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거는 평균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욘드 넘어서지 못하면 그 평균적인 걸 넘어서는 의미나 가치가 뭐 어떻다? 창출, 새롭게 나타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말 좀 알아놓죠? 프레임, 생각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의 틀. 많이 쓰니까. 근데 생각 틀.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우리가 뭐 사물을 볼 때는 어떤 틀이 있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원래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게 액자 이거는 액자, 창문의 틀이거든.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림을 넣는 액자. 우리 생각도 뭘 이렇게 볼 때 어떤 이 새로움의 시각으로 보면 그 프레임은 새로운 거예요. 낡고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런 틀로 보면 그 프레임은 왜 그렇게 낡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뒤틀려 있구나. 아니면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구나. 그것은 10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다. 바로 잠재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내가 몇 가지를 조금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공부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 좀 단순하게 써요. 단순하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단순하고 좁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넓고 확장시키려고 하면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살을 찌워야 된다. 내만 밥 먹고 뭐 오늘 이거 먹으면 맛있네 해가지고 내만 이렇게 막 영양 공급하고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의 생각, 인식, 판단, 그 생각으로 대표한다면 그 생각의 이 생각의 수준, 그러니까 깊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니까 이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밥만 먹지 말고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밥 먹는 거는 유치원생도 다 밥 먹을 줄 알죠. 근데 머리 감을 때 그냥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귀한 그 혈관 속에서 혈관의 신선한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피와 이런 것들이 몇 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뇌사죠. 그렇잖아요. 심장은 안 뜨면 심정지면 죽는 거고 뇌 어디 피가 안 가면 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피가 안 되면 바로 이제 그 병이 되고 죽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오장육부 머리부터 해서 그게 머리 감을 때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어떤 그런 낡은 관념, 낡은 사고의 프레임. 낡았다는 것은 좁고 낮고 얕다는 거죠. 대소, 대인의 길, 소인의 길, 악습의 길, 양습의 길, 백전백패의 길, 백전백승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죠? 내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거 다 호리천리의 원칙. 그런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런 걸 1mm 1g씩 잘 쌓아가면 내 삶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한 방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힘겹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12월 되면은 날개도 돋고 그 다음에 12월 되면은 그런 산에 흰거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시야가 넓어진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죠. 축구장 같으면 농구장 같으면 내 포지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팀들이 전체 어떻게 있는지 다 넓게 써야 패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그런 게 이제 팀워크가 되려고 하면 시야가 넓어야 된다. 지 앞만 봐서는 안 되는 생각의 영양분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지금 우리가 뉴스 마인드, 그로스 마인드라고 다 했죠. 밥을 먹지만 밥을 먹으면서 내 생각이 성장하는 성장의 마디,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북돋우면서 성장시켜야 된다. 요거는 내가 간단하게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우리의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 현실에 잘 닿아야 돼.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행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죠. 아무리 깊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나의 오늘 일상을 바꾸고 성장시키고 하는데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헤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가 점점 깐깐해지는 자소서, 지원자의 자발성, 준비된 역량을 본다. 이게 뉴스죠. 뉴스를 활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공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적중해야 돼. 적중. 타겟에 적중을 해. 적중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강금 목장 차원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 이제 살피면서 우리 공부가 이게 도움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서술하라.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경영 환경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은 준비된 역량을 가진 지원자, 스스로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지원자, 회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고 있다. 자, 여기에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죠, 주체적으로, 자발적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이런 뜻이죠. 성취한 경험을 서술하라.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경험을 성취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잘것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뉴스 마인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끈질기게 했다 하는 것은 경험도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간접을 넘어서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내 자신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나는 생각과 사고, 판단,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넓고 별 볼 일 없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 하고 진부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설레는 공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공부다. 깊이도 더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서술하라. 주요 기업들의 직무 중심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최근 본인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노동 관련 이슈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이러면 뉴스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어떤 그 노동 관련해가지고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게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이슈가 됐구나.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 없는 사람은 없죠. 생각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유치원생부터 뭐 쭉 뭐 이렇게 뭐 인생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생각이 뻔하고 평균적이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냥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냐 아니면 넘어서는 생각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생각의 수준의 문제에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본인의 의견을, 그 의견이라는 게 생각이죠. 뻔하고 식상하고 다 아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딱 보면, 읽어보면, 이거 뻔하고 식상하냐면 더 이상 안 보죠. 그 다음에, 롯데,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BJF 리테일, 이 편의점 운영하는데요. 평소 CU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 이제 편의점이라는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편의점을 이용하든 이 편의점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생활하고 잘 접목하면 그냥 뭐 물건 사러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성이다. 여러분은 인성이라는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인성은 인성이게 하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인성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 뭐 그냥 뭐 이렇게 순하고 좋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역량 있는 성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는 뭐 이 창의성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창의력. 이력 파워. 이건 파워는 이런 성품 없으면, 이런 성품, 인성이죠. 성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집 성품을 대인으로서의 자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바탕 위에서 비로소 창의력이라는 힘이 생긴다. 알토, 근육, 힘이 생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입사를 좌우한다. 그 다음에 이거 나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것은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스펙의 종말, 변화는 시작된다. 원래 스펙이라는 나쁜 말이 아닌데 좋은 말이다. 뭘 설명하는 거죠. 이 어떤 보통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고 뭐 이런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사용 설명서인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한테는 뭐 이런 자격 같은 이런 것도 말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펙의 종말, 변화는 시작됐다는 것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현실을 세상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좋은 안내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기자가 어떤 기업에 갔더니 이 회사 채용 담당은 IT 분야 회사인데 학력뿐 아니라 의학 성적, 자격증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뭐를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을 해봤는지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역량을 꼼꼼하게 따진다. 이 사람이다 싶어도 채용에는 더욱 신중해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고용해보고 지금 이거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이라는 걸 검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업 하나의 물고기 이런 뜻입니다. 고기 어자 하나의 물고기가 탁수 탁은 흐린다 이런 뜻이죠. 탁주 막걸리 말이요. 흐린 술이죠. 소주나 이런 데 비해서
물을 흐린다. 탁수는 물을 흐린다. 이런 뜻. 고기 한 마리가 이 물을 흐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을 잘못 꽂으면은 잘못 채용하면 그 전체 조직에 굉장히 조직의 분위기를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는 어떤 뭐 특정 학교, 특정 뭐 학과, 특정 뭐 점수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그거 안 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블라인드 뭐 채용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벤처기업이죠.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느냐.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도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이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그 다음에 이게 취업을 구직자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뭐를 한다? 낡은 프레임을 깨기 바란다. 낡은 프레임을 격파 깨라고 했잖아. 기업도 깨고 사람도 깨고 서로 깨요. 낡은 프레임. 신선한 프레임이 돼야 되겠죠. 낡은 프레임을 깨야 된다. 그런 시대에 이미 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은 더더욱 그런 거죠. 헤드라인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스펙 대신 스토리. 말이 쉽죠? 스펙 대신 스토리를 하지만은 스토리도 일종의 스펙이죠. 스펙이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 그리 쓰니까. 그런데 스펙의 넓고 깊은 뜻은 내가 가진 역량의 전부죠. 대기업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돼 이제 점점 하루가 다르게 일반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내가 좀 하나하나 우리 공부가 이렇게 롯데 같은 거 이렇게 씁니다. 과제를 제출하는데 이름, 사진 등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름 안 쓰고 사진 안 붙이면은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걸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완전 걸로 됐죠. 그런 걸 붙이면 안 돼요. 출신 학교와 같은 정보를 기재하면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옛날로 정반대가 된 거죠.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다. 이제 진짜 실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표현에서 맞춤법 같은 거 틀리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맞춤법 그런 거 띄어쓰기 맞춤법 문단 나누기 요건 내가 비문하고 이런 문장 표현할 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실성이라는 조사는 성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할 때. 정성. 실은 뭡니까? 실이라 하는 것은 열매 실자겠죠? 꽉 차야 된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처럼 꽉 짜야 된다는 게 이것은 우리가 성실하다 하는 것은 막연한 인성이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실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면접이 끝나기 전에 이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한편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18분이면 결정돼. 18분이면 길죠. 따지고 보면 10분만 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1분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지었을 때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1분 자기소개라. 당락을 잡은 1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별거 같지만 60초인데 60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게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의 1분 자기소개든 자신이 어떤 강점, 장점을 지녔는지, 왜 이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지를 담아야 된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대학에서 무슨 걸 전공을 해서 학점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하는 이런 공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1분 동안에 뭐를 1분 동안에 보이는 것은 진짜 그 사람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걸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 그게 있던데, 그게 차별적인 그런 걸 할 때 질문도 더 많이 한다. 근데 뻔한데 하면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뻔하면 더 이상, 뭐 이래도 할 게 없고, 물어볼 게 있어야지. 신입사원 잡코리아가 조사를 해보니까 합격까지 쓴 자기소개서가 평균 14건이다. 평균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평균이라는 것은 뭐 평균이 그렇다는데 한 번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 100번 써도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진부하고 그냥 평균적이고 상투적이라면 10번이 아니라 100번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어떤 그 자기소개서에도 정말 이 사람은 호감과 매력이 가고 사람이 그 자기소개서만 봐도 사람이 막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막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가장 까다로운 분야가 뭔가 하면 절반 이상이 52%가 왜 지원했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되겠죠.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요거 서류 전형에서 주된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채용 담당자 5명 공통적으로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본인만의 스토리와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쓰라. 말이 쉽지 그게 어렵습니다. 스토리와 강점이라는 게 다 있습니까? 잘 없거든. 단순한 경험 나열은 지향한다. 안 된다. 단순하게 뭘 어쩌고 단순하게 단순 나열하는 내용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장은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게 써야 된다.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 문장은 중원, 부원, 군더더기 넘치고 뭐 그냥 쥐어짜고 이런 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초보적인 AI보다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재력, 우리 이야기했죠. 잠재력. 잠재력.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이 무엇이냐. 그걸 포텐셜 시대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좀 못한 거는 이것만 할까요? 기업 50곳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업 50군데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면 어디서 분석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관련되는 뉴스, 이게 다 경쟁 관련 뉴스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기소개서 한에 왜 지원했냐? 성장 과정은 어땠냐? 사회 이슈는 뭐냐? 직무에 관한 질문. 여러분들 여기서 지원 이유는 일단 놔두고 성장 과정을 나는 무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고향은 어디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 고향이 어딘데 뭐 어쩌고 맨날 몇 년에 뭐 둘째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할 때는 성장 과정에 따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성장시켰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다. 대한항공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관행을 개선했던 경험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우리 지금 이런 거죠. 내 자신이 악습,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죠. 자, 이것만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인데, 롯데고. 롯데 이 스펙테클 채용이라고 하는데, 면접은 40분간 역량 면접으로 두 사람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겠죠.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에 식상하고 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질문도 좋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대답도 나올 수가 없다. 또 하나 이건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됐죠. 이력서 대신에 기획서를 보는 이력서라는 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주소 통상적으로 뭐 어떤 학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력서 이력 개인의 어떤 살아온 그 이력이죠. 지나온 그 경력 이런 거는데 기획서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기획서를 본다는 것은 기획한다는 말은 계획을 짠다는 건데 기획 정부에도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회사에도 기획실 각종 공공기관에도 기획팀 기획조정 이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획은 넘어선다는 거예요. 기획은 멀리 발돋움해서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기획은. 넘어서지 않으면 기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더 성장하고 발전된 그게 기획이에요. 내 삶의 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넘어서면 연습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요구한다. 뻔하고 평균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공부가 내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부가 엉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부가 엉뚱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기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획은 넘어서는 거예요. 비욘드. 내 생각의 낡은 프레임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게 바로 기획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기획서만 본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어떤 시장 상황이 이래 되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파일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성장의 문제죠. 성장에 우리 기업이나 이래 보면 공공기관도 외국에 많이 뭐 관련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그거 이제 일종의 다 마케팅이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은 더 절실하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호치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나라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낭, 호치민 주요 도시에서 치열하고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켜 주는지 이런 게 이제 기획 마인드죠. 기획 마인드. 마인드는 보통 많이 쓰는데 태도와 역량이죠. 태도 속에 역량이 들어있지만 그냥 태도와 역량이 기획 마인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냐. 모든 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모든 자발성, 준비된 역량 이런 게 뭔가 하면 그 분야, 그 회사, 그 조직, 그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력은 빵점이 돼요. 빵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대체로 평균적인 거다. 특히 기술 같은 거
기술 같은 것은 대학을 마치고 이래 되면 그 별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부터가 많은 데 보면 학력 불문 필요 없다는 거. 뭐 초등학교 나오든 뭐 전공 불문, 학점 불문, 어학 불문도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이긴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필요한 좀 독자적인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구분하고 또 채용하고 하는 게 큰 트렌드가 되고 있다. 큰 트렌드. 그 트렌드라는 것은 이 파도처럼 흘러오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요트 타듯이,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자동차 운전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타야 운전 전체가 쭉 이렇게 운전하는 도로 사정이 딱 되고 하는데 좀 빨리 가면 빨리 가지고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흐름, 트렌드, 파도. 그게 그리 되는데 엉뚱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획 마인드는 성장 마인드고 기획 마인드는 또 뭐다? 그러니까 기획 넘어서 성장. 이거 전체는 뭐다? 뉴스 마인드로 설명이 된다. 뉴스 마인드로 설명이 된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조직, 그 다음 나라, 더 넓게는 이 세계의 성장에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장시켜보면은 경험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한 사람의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3분 동안 이야기해 보시오. 안 그러면은 500자로 글을 써보시오 하면 그 하나만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탁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물을 흐리는 일어탁수가 돼서는 안 된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성신의 자세로, 호리철리의 자세로, 에일의 자세로 잘 쌓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대학생의 특권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됐나? 잘 보이죠? 이거는 프레임. 자, 베트남 학생들도 이 영어로 돼 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자, 오늘이 수요일이지? 9월 16일입니다. 16일인데,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뉴스 마인드부터 해서 좀 이게 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엉뚱한 공부 열심히 해봐야 그게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죠. 미련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낭비가 되기 쉽다. 자,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 바꾼다는 말은 성장시킨다는 뜻이죠. 그냥 나쁘게 바꾼다는 게 아니니까. 내 삶을 성장시키는, 내 삶을 바꾸는, 뭐, 어쨌든 간에, 뉴스 마인드, 이 연습 노트. 나도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 요렇게,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죠. 딴 데 없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거, 또 요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거죠. 소중한 삶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노트든 안 그러면은 뭐 태블릿 PC에 하든 그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트에 하든 연습장에 하든 컴퓨터에 저장하든 그런데 이제 휴대하기 위해서 이런 노트 같은 게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 들고 다니면서 쑤셔 넣고 가방에 쑤셔 넣고 꺼내서 벤치에 앉아서 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실용적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시키는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를 우리 공부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생 이럴 때부터 이제 일기를 쓰고 또 오래 쓰기도 하고 안 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렇죠. 일기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학생 같으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할까? 그 일기를 내가 10년 동안 썼다. So what? 그래서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냐?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그냥 좀 별로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을 그냥 이렇게 좀 비상적으로 기록하는 그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일종의 어떤 삶의 기록인데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죠.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일기라는 게 반드시 날마다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써도 되고, 뭐, 2주에 한 번 써도 되고, 그 간격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노트라고 치면, 일단 이 제목을 노트에 쓰고 이렇게, 두껍게, 네임펜으로 두껍게 이렇게 써서, 요런 노트가 보통 1,000원짜리,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1,000원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할 때는, 이게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가 있다.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기반이 될 수가 있고, 평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게 안 하니까, 내가 뭐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기 좀 쓰고 했는데 뭐 좀 이래야 되는,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 단순 반복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막 지겨워서 그랬다. 지겨워서. 억지로 하려는 게 잘 안 되지만 내 삶을 성장시키는 또는 변화시키는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 같은 것은 이것은 내 친구다. 내 삶과 함께 동반자처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3, 4학년은 특히 4학년 같으면 지금 같다 하나 해도 되죠. 이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대학을 마치기 전에 이런 어떤 그것을 이렇게 이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이렇게 하면 1학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쓴다면 4학년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 노트가 보통 30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 정도 그래 따지면 이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트에 이제 기록할 내용도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가면 4학년도 늦지 않아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노트가 있다 없다가 뭐다 호리철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 대학생이, 우리나라는 200만 명이라고 했죠. 전 세계 대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마도 내 삶을 성장시키는 뉴스마인드 연습 노트를 쓰는 대학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밖에 없을 것이다. 나야 쓴 지 오래됐죠. 내가 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수십 년 됐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0 빼기 1은 빵이라고 했을 때 이 1, 강도 목장 차원에서 1이라는 게 1g 1mm라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죠. 어정쩡하고 남들 다 하는 비슷한 거 99% 바로 허물어진. 이게 아니라 확실한 1%의 차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 이거는 확실한 1%의 차이라죠. 바로 1입니다. 이게 이 1이 나머지 99를 이끌어가는 뭐다? 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거 목장할 때 강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변화시키는, 자, 베트남 학생들은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죠. 이런 노트가, 이게 1,000원짜리 노트지만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돌멩이하고 대나무처럼 내 삶과 함께 무한대죠.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고, 넣어 다니면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뉴스만 연습 노트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느낌도 이렇게 써보면 좋죠. 이런 마당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운동장, 트레이닝, 연습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래 하면, 우리가 지금 과제 하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모르고, 내 삶의, 나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면서 성장시킨 그 경험을 담아내는 게 우리의 이제 그 시험이에요. 말하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내가 따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대가 바뀌어서 평균의 종말, 뻔하고 식상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됨, 잠재력,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내 말이 방금 그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노트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여러분들 초이스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확실하고 크다. 자,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해 보시오. 종이 하나 던져주고, 아니면 마이크 하나 던져주고, 500자로 써보시오. 이러면 많은 거죠. 뭐 기본적인 표현이 되는지, 맞춤법도 보고, 띄어쓰기도 보고, 문단도 보고, 이렇게 하고, 내용, 알맹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분 동안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요즘 하루 종일 합숙 인터뷰도 많죠. 그만큼 일어탁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있지만, 일어탁수를 골라내기 위한 그런 그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앞부분만 딱 봐도, 나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부터 해서 어떻게, 그런 거는 차별화되는 내용 아니죠. 자기만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200만 명 대학생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딱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대학 생활은 어땠느냐? 그게 어떤 식으로 인터뷰든 뭘 쓰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나의 대학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런 걸 다 그냥 상투적인 진부한,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면
내가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눈을 부릅뜨고 막, 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 읽어보고 딱 보면 별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첫 마디, 첫 문장이 나에게는 내 삶을 성장시키는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가 있다. 그걸 보는 사람은 하품하고 졸리다가도 앞에 대부분 그런 내용을 봤을 거니까 졸리다가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달라지죠. 호기심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걸로 해서 세상을 넓고 높게 하고 이런 사람이 기업에 있으면 고객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하고 또 공공 분야 같으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노트가 있고 없고는 호리천리다. 그 호리천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악습과 양습처럼 이런 걸 소홀히 하면 나중에 세월은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돌이킬 수는 없고 부평초처럼 일에 휩쓸리다가 인생 낭비한다. 행시주의라고 했죠. 그러나 이걸 일단 시도를 하면 나에게는 내 삶을 성장시키는 뉴스만 연습 노트가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스토리 아니면 스토리. 근데 지금 이런 보면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자기만의 뭐를 해라.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무성하게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는 옛날에도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더 강조될 뿐이죠. 그래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이 뉴스반 연습대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당신 자기소개서에 뉴스만 연습 노트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느냐 이러면은 그 거짓말로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제목을 딱 쓴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성껏 글씨도 바르게 쓰고 처음에는 글씨도 못 썼는데 글씨도 바르게 써야 돼요. 글씨를 바르게 심화라고 했죠. 못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글씨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지 내 생각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게 되어야 된다. 현실과 호흡을 하면서 내 자신이 태양이 뜰 때마다 그 전에는 그냥 태양이 그랬는데 지금은 태양 뜨는 게 진짜 내 삶의 일상을 태양처럼 한결같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면 태양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태양이지만 새롭게 새로운 그게 바로 의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노트지 않습니까? 훈련 노트,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노트를 하나 있고 없고가 우리 이번 공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잡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에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뭐 헤드라인, 뭐 그 다음에 중요 표현 그런 거 메모했다가 여기다 옮겨 적어보고 날짜도 쓰고 우리 공부가 그냥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물론 과목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뭐 동영상이든 강의실만 그렇게 하고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계속 꿈틀꿈틀대면서 새롭게 바뀌고 성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고통이죠. 기분 좋은 고통이죠. 성장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통이 있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몸만 상처를 내는 거지만은 성장을 위한 고통은 뭐다? 즐거운 통증이다. 그것은 성장하고 나면 훨씬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성장통을 요런 걸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일기장이야. 근데 나는 몇 년째, 10년째 일기를 쓰고 있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좀 식상하게 생각해요. 뭘 씁니까? 그 날마다 이러면은. 그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게 없는데. 새로운 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성장할 수 없다. 새로운 걸 넘어서는 게 없어요.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게 좋죠. 노트 이렇게 하나, 새 마음으로 노트 하나 1,000원 주고 사서, 딱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이것은 내 삶의, 나의 이제 메시지, my life is my message라고 했죠. 그게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사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이면 뭐다? 책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게, 뭐, 이전처럼 뭐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출판하고 안 해도 뭐, 전자방식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할 때 이런 걸 기반으로 나는 이런 책을 만든 적이 있다. 그렇게 차별화된 자기 그 한 학생이 대한민국 200만 명 대학생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훨씬 호감과 매력있게 잘할 거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뭘 하든, 10,000명 중에 1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죠. 10,000명 중에 9,999명이 되더라도 내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제목의 노트를 한 건 만들어서 내가 같이 쓰는 자세로 이렇게 하고, 중간고사 기말나선거는 이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시험을 위한 시험 같은 거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시대다. 특히 우리 공부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성장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요런 데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가는 사다리죠. 사다리 통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걸 한번 만드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요런 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시도를, 큰 어려운 시도도 아니죠. 그게 내 삶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진짜 소중한 역할을 한다면, 뭐 정말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 노트를, 꼭 하나 만들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 때는 많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요런 어떤 이 멋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설레는 성장 노트를 이게 만드는 그 진전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수업할 때 옆에다 딱 놔두고 동영상 보면서 이러면은 벌써 내 삶이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